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, 서울시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입니다.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이 배달 플랫폼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 실태조사 결과인데요. 치킨이나 커피, 햄버거 같은 업종들 186개 가맹점의 실제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합니다. 요즘 많은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배달앱 없이는 장사가 너무 힘들다. 그런데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남는 게 없다. 이런 하소연 많이 하시잖아요. 네,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구조하고 그 영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플랫폼 의존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점인 것 같아요. 조사 대상 가맹점 매출의 거의 절반, 그러니까 48.8%가 배달 플랫폼에서 나왔다고 하고요. 여기에 모바일 상품권 매출 7.9%까지 더하면 56.7%예요. 정말 온라인 없이는 이제 가게 운영이 힘들다, 이런 얘기네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업종별로 들어가 보면 그 차이가 더 확연한데요. 치킨 같은 경우는 배달 비중이 무려 75.7%예요. 거의 4분의 3이죠. 햄버거도 절반이 넘고요. 51.7%. 근데 커피는 좀 다르네요. 네, 커피는 매장 매출의 한 69.4%로 더 높게 나왔어요. 그렇군요.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게 작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배달의 민족하고 쿠팡이츠가 시장을 거의 양분하고 있잖아요. 각각 42.6%, 42.1% 정도인데 그 전년도랑 비교하면 점유율이 확 늘었어요. 배미는 31.7%에서 쿠팡이츠는 26.2%에서 이렇게 뛴 거거든요. 이게 뭘 의미하냐면 플랫폼 의존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. 이런 강력한 신호로 봐야겠죠. 근데 문제는 매출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수수료 부담도 같이 확 커졌다는 거 아니겠어요? 배달 플랫폼 매출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24%랍니다. 이게 불과 1년 전에는 17.1%였는데 거의 7%포인트 가까이 오른 거예요. 아휴, 10,000원 팔면 2,400원이 그냥 수수료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. 네, 맞아요. 정말 부담이 커진 거죠.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수수료 구성을 좀 봐야 하는데요. 물론 배달비 39.2%나 중개수수료 38.8% 비중이 크죠. 근데 앱 안에서 광고하는 비용 있잖아요. 상단 노출이나 이런 거? 그 광고비 비중이 19.7%나 되고 이게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에요. 그냥 중개만 해주는 게 아니라 광고비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점주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중개 수수료 얼마 내린다 이런 것만으로는 사실 체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. 광고비나 배달비 부담은 그대로니까요. 실제로 전체 영업비용에서 이 플랫폼 관련된 수수료, 그러니까 배달 수수료랑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합친 거예요.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0.8%나 됐다고 합니다. 재료비가 49.5%로 제일 높고 인건비가 17.6%, 그다음 세 번째로 높은 게 바로 이 플랫폼 수수료였어요. 네, 근데 여기서 정말 좀 놀라운 지점이 있어요. 특히 치킨 업종을 보면요. 이 플랫폼 수수료 비중이 17.5%거든요. 이게 인건비 비중이 15.2%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. 헉, 정말요? 인건비보다 플랫폼에 내는 돈이 더 많다고요? 네, 그만큼 배달 의존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이 수수료 부담이 경영에 얼마나 큰 압박이 되는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죠. 이건 정말 좀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입니다.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. 요즘 선물하기 같은 걸로 많이 쓰잖아요. 평균 수수료율이 한 7.2%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수수료를 가맹점주 혼자서 다 부담하는 경우가 42.5%나 된다는 거예요. 계약은 본사랑 플랫폼이 맺었는데 왜 점주가 다 내는 경우가 이렇게 많을까요? 네, 그게 참 이상하죠. 최근에 카카오 선물하기 같은 데서 우대 수수료 제도라는 걸 도입하긴 했어요. 점주 부담률이 3%를 넘으면 그 초과하는 부분을 카카오하고 본사가 나눠서 내는 방식인데요. 근데 여기 좀 함정이 있습니다. 이게 본사랑 점주가 수수료를 딱 5대5로 분담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돼요. 5대5 분담일 때만요. 네. 근데 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주가 혼자 다 내는 경우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있어도 실제로는 혜택을 못 받는 점주들이 많다는 거죠.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 수수료 분담 구조 자체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. 결국 이런 문제들이 다 합쳐져서 수익성이 나빠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겠죠? 가맹점 평균 영업이익률이 8.7%로 나왔다고 하는데요. 업종별로 보면 커피가 9.5%, 햄버거가 9.4% 순이었고 역시나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큰 치킨이 6.5%로 가장 낮았습니다.
높은 수수료가 이익을 깎아먹고 있다. 이거는 명백한 증거네요. 네,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. 이 8.7%라는 영업이익률 있잖아요. 이게 점주 본인의 인건비는 빠진 수치라는 거예요. 아, 사장님 인건비는 계산 안 한 거군요. 그렇죠. 사장님이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한 그 대가는 포함이 안 된 이익률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실제 점주님들이 체감하는 수익은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.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. 대응책을 내놨습니다. 올 하반기에 배달 플랫폼 상생지수라는 걸 배발하고요. 또 100명의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상생 모니터링단, 이것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네, 이건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플랫폼들이 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 문제, 이것도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. 예를 들어서 가맹본부가 점주하고 수수료를 5대5로 분담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같은 걸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. 또 우대 수수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하고도 협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. 좀 큰 그림에서 상생 방안을 찾아보려는 거죠. 네,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정말 편리하게 이용하는 배달 앱이나 모바일 상품권, 그 이면에는 가맹점주들의 상당한 비용 부담이 숨어 있었습니다. 특히 이 복잡하고 계속 오르는 수수료 구조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큰 어려움으로 남아있는 것 같네요. 맞습니다. 서울시가 내놓은 상생지수나 모니터링단 같은 노력들이 과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플랫폼, 그리고 가맹본부, 또 가맹점주, 이 세 주체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핵심 과제가 되겠죠.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이 편리함의 비용, 이건 과연 누가 또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 것이 가장 공정할까요? 그리고 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 상생이라는 가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.